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낮에 만나는 미국 주식 라이브 6월 13일 금요일 애프터월가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 그 얘기 있었거든요. 13일의 금요일을 조심하라고. 오늘 13일의 금요일인데 뭐 조심한다고 될 게 아니었네요. 뭐 일단 시장이 조금 이상하다 싶기는 했어요. 아니 물가도 떨어지고 뭐 이러는데 왜 이렇게 크게 못 올라가지? 뭐 사채가 이거 분명히 갈만한데 왜 이렇게 못 가지? 뭔가 이렇게 숨겨져 있는 그 꿈틀꿈틀하고 있던 그 이슈가 결국에는 골마서 오늘 파이어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내용들 채팅창을 통해서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을 좀 많이 다뤄보면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뭐 일단은 간밤에 있었던 일을 간단히 말씀드린 대로 물가 우려가 완화되면서 지수가 오르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제 사실 CPI 떨어지고 나서 안 올랐던 걸 PPI 떨어지니까 뒤늦게라도 좀 반영을 해주는구나 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특히나 AI 관련주 오라클의 급등세가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었고 역시나 뭐 지수가 이래저래 좀 고민이 되는 구간이니까 AI로 가는구나, 결국 답은 AI에서 찾아야겠다, 이렇게 잘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는데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장 마치고 나서 끔찍한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이란에 미사일을 쏘아 올렸고요. 일단 핵과 군사시설을 타격했다고 합니다. 뭐 들어오는 뉴스에 따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좀 사망한 것 같아요. 그것도 수뇌부에 있는 사람들이 사망을 한 것 같아서 사실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런 부분들을 아마 가만히 참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분명히 그걸 각오했을 거고 아마 미국도 이런 상황들을 모르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특별 비상사태를 선언한 이상 일단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특별 비상사태가 걸린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유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시간으로 10% 넘게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13%까지 제가 보고 들어왔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WTI가 75.5달러까지 올라간 상황이에요. 어제 장 마감했을 때쯤에 68달러 정도 선이었거든요. 근데 70달러라는 임계치를 한 번에 넘어버렸고 이 때문에 아시아 증시의 변동성이 심화되는 상황, 그리고 현재 지수 선물 상황으로도 나스닥 100이 1.8%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S&P 500 빅스 지수는 17% 두 자릿수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네요. 뭐 걱정할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은데 그런 이슈를 한 번에 금요일에 또 갖다 줍니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저희 본격적으로 애프터월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애프터월가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두 분은요, 미주미 장우석 부사장 그리고 정성경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뭐 다른 거보다도 이스라엘 얘기, 이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팩트에 따르면 일단은 군 수뇌부가 괴멸됐다는 기사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란의 군 수뇌부가. 그래요? 예. 그럽니까? 총사령관 살람이라는 총사령관이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주요 핵 과학자들을 이스라엘이 뭐 좀 정밀 타격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란의 그 핵과 관련된 관련 인물들을 타격하기 위해서 공습을 한 것 같고요. 혁명수비대 수장도 사망했다는 그런 얘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뭐 어떤 상황으로 정리를 해야 될까요? 일단 전쟁이 났다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전쟁이죠. 전쟁이고 저희가 또 약간 나약한 모습, 저희가 개입할 수 없는 이런 그쵸. 시황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뉴스를 접해야 됩니다. 접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기본적인 사안을 말씀드리면 어차피 지금 미국이 밤이거든요. 그쵸. 밤이기 네. 때문에 날이 밝아야지 대응이 나온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날이 밝아 조금 대응이 나와주면 조금 반등할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제일 주의할 게 뭐냐면 혹시 방산주 관련 투자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 오, 스를 그래요? 기억하시면 좋을 것. 혹시 국내는 막 올라가면 관련주가 올라가죠? 그게 사실 예,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대형 방산주 말고 조그만 기업들. 예. 아, 그리고 뭐 지금 뉴스 보도에 따르면 예. 이란 쪽이 아무래도 그 호르무즈 해협 있잖아요. 호르무즈예요. 예, 그렇죠. 거기를 이란이 일단 열받아서 뭐 차단을 하겠죠, 아마 먼저.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해운주가 좀 올라갈 수 해운주. 있다 이런 맥락이 좀 형성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그런 단기적인 호재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예. 그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고 네. 그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만약에 전쟁이 정말 큰 의미의 악재였다 그러면 예. 시장이 사채가까지 올라왔을까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기에는 그냥 이런 단기적 악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런 얘기 좀 되기 좀 뭐하지만 단기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오, 그래요? 오. 여러분들 러우 전쟁 터졌을 때 예. 끝났다. 예. 혹시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안 했기 때문에 약간 다르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방산주 매입하는 거는 하지 않으면 좋겠다 말씀까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이 그 사전적인 의미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전쟁이 일어난 건 일어난 건데 여기서 뭐 이란이 어떻게 대응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고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시장 많이 빠질 거고 뭐 여기에 미국도 개입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변동성 커질 거고 그러면 방산주가 뜰 거고 이런 그 공식 같은 얘기로만 시장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계시는 것 같네요. 하나 더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네네. 리즌 투 셀이라는 차트가 있습니다. 리즌 투 셀이요? 팔아야 될 이유. 근데 오. 100년 동안의 모습인데요. 보시는 예. 것처럼 러우 전쟁 당시에 약간 빠졌지만 다시 올라왔죠. 예. 올라왔고 코로나19 때 어땠습니까? 어려웠죠? 예, 다 어려웠죠. 듣고 올랐기 때문에 현재 보시면 그 많은 악재도 불구하고 당연히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시적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맞쓰는 거니까 일단 아까 얘기 떴듯이 약간 단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그림 보시면서. 예. 알겠습니다. 그 단기의 기준이 조금 뭐 각자 다를 수는 있겠죠. 그렇죠. 한 달 이럴지 모르겠지만 예. 최소한 뭐 1년 이상 가는 내용 아, 아니니까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근데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더 봐야 되는 그런 숙제가 네, 되겠습니다만 저희 뭐 미국 주식 하루 이틀 하고 말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럴 때 좀 저점 찾기를 또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구원님은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이번 대규모 공습이 작전명 라이징 라이언이라고 합니다. 라이징 라이어. 작전명이 있습니까? 네, 작전명이 있는데요. 뭐 준비하고 했다는 건데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핵 농축 시설 그리고 과학자 연구소, 뭐 탄도 미사일 기지에 약 50개국의 목표물을 타격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전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고를 그렇겠죠. 받았는데 네. 미국은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먼저 말을 했고 예. 우선 계속 모니터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뭐 네타냐후 총리는 뭐 대외적인 명분으로서는 이번 핵 위험을 근본적으로 이란으로부터 차단을 하기 위해서 선제적 조치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예. 네, 뭐 이번에 뭐 사실 알고 보면 네타냐후의 내부적 리스크도 있고 또 아, 트럼프 그래요? 대통령과 또 바이든의 또 워낙 다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노선이 때문에 다르니까. 네, 실질적으로 관계를 효율적으로 처지하는 또 트럼프 대통령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최근에 약간 분위기가 이상하긴 했잖아요. 그 뭐 이라크에서 뭐 대사관 인원들 뭐 대피시키라는 대피시켰죠. 그런 네. 얘기가 있었다라고 해서 이게 혹시 뭐 진짜 뭔 일이 나나 싶었는데 그게 이제 미국이 그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알고 보니 이스라엘이 이렇게 미국한테 우리 뭐 합니다라고 예. 통보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면은 사실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거를 뭐 인정을 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래서 일단은 본인들이 불편한 거를 대리시킨 게 아닌가 생각 들고요.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 들어요. 약간 그다음에 이거 뭐 이제 시킨 건가? 좀 말을 좀 말씀드리면 예. 정말 지대한 영향이 있으면 그걸 트럼프가 용인했을까? 그게 아니기 그럴 수도 때문에 이게 있죠. 저는 그나마 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예전에는 아시겠지만 그 바이든을 패스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네. 네타냐후가. 근데 지금 그런 모습이 안 나왔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또 아까 얘기 들으니까 또 이스라엘 총선이 또 내년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 네. 비리가 많은 네타냐후께서 약간의 그 시각 돌리기도 있는 게 아닌가.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네타냐후라는 사람이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뭐 미국이
해라 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막 해요. 예, 그냥 진짜 막 네, 하는 그런 막 합니다. 느낌이에요. 정말로 약간 옛날 그 전쟁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처럼 네타냐후가 조금 그런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그럼 정치적인 부분에서 좀 쫓기는 게 있군요. 지금 상황에서.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예, 비리가 많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뭐 미국은 최대한 관여를 안 하려고 했다라는 스탠스를 만약에 계속 유지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이란의 리액션이 좀 중요한 거잖아요. 이란이 지금 처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디까지 우리가 봐야 될까요? 전면전으로 생각을 해야 되나요? 전면전까지는 안 하겠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미국에 대한 또 뭔가 공습이 또 있겠죠. 보고 있겠죠. 네. 그것까지 생각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전면전 하면은 이란이 지금 유지가 안 될 그러니까요. 걸로 보이죠. 일단 네. 어려워지고 있고 이미 핵 협상이 불발될 때부터 예. 뭔가 좀 기미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도 드리고 예.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이란에 대한 부분이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마 아주 엄청난 보복 정도가 끝이고 전면전하면 끝나거든요. 거의 경제 끝나기 때문에 예. 거기까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아니면 또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지금 모든 옵션을 검토 중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예. 어쩌면 헤즈볼라 투입을 하면서 대리전을 확대할 가능성도 그럴 있고 수 지금 있겠죠. 네, 반반의 네. 지금 네,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레바논에 헤즈볼라, 네. 그다음에 저기 가자 지역에 하마스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쪽을 통해서 또 공습도 가능하죠. 보복이 가능하겠죠. 예. 그러니까 중동 정세를 읽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말씀하셨던 뭐 헤즈볼라, 하마스, 뭐 후티 반군 막 이렇게 되게 뭐 어디 많아요. 네, 많죠. 예. 근데 그런 쪽이 이제 시아파, 수니파로 나뉘어서 서로 이제 좀 갈등 양상을 보이다가 거기에 이제 시아파도 아니고 수니파도 아닌 이스라엘이 또 숨어 있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은 양쪽이랑 이렇게 뭔가 레버리지를 하면서 이렇게 잘 살아남는 분위기였는데 근데 이제는 뭐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다 때립니다 이스라엘이. 근데 그 뒤에는 미국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스라엘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겠죠.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란 입장에서 뭐 이스라엘이 때렸다고 해서 만약에 이스라엘을 또 똑같이 때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는 네, 거니까. 그렇죠. 요게 이렇게 과연 정말 전면전까지 확장될까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문의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그 시장의 분위기는 우리가 지수 선물로 바로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상황인가요? S&P 500 선물이요. 네. 마이너스 1.65%입니다. 아하. 이 정도면 거의 본장에서 급락장이 그쵸. 이미 나오고 있고요. 네. 나스닥 또한 마이너스 1.75%까지 급락 중에 있습니다. 예. 유가는 반면 유가는 10.92% 급등하고 있죠. 예. 이게 아까 말씀했지만 잔잔하던 흐름에 돌 던진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요. 나오죠. 그러고 예. 있고 10년을 그냥 좀 빠져갖고 4.34% 빠지고 있습니다. 일단 유가가 최근에 너무 높아요 지금. 조금 이상하긴 했어요. 이상했죠. 그러니까 60달러에서 머물러 있다가 조금씩 올라오더니 70달러를 터치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전까지만 해도 요즘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협상 잘 되고 있고 예. 그러면은 미국의 경기나 중국의 경기도 다시 반등할 수 있으니까 유가가 올라올 수 있겠다 정도로 이제 커버할 수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중동 리스크가 한번 이렇게 팍 불을 당겼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유가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사실 미국 증시 입장에서도 부담감이 좀 되지 부담 않습니까? 크죠. 예. 그 물가 빠진 거에 기여했던 게 에너지 값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이러면 다시 올라가면 예. 물가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금리는 거의 올해 없는 걸로 인하는 없는 걸로 그러네요. 또 그렇게 연결이 갈 수밖에 되네요. 없기 때문에 예. 더 어려워지고 있고 그 보통 이제 그 영화에서 예. 나왔던 건데 이렇게 되면 땡땡땡이다 땡땡 했던 거 나 아, 땡땡땡 아. 진짜 그렇게 된 거죠. 고스톱 칠 때 하는 얘기? 그거. 그래서 그 어떤 영화 있었지 않습니까? 나왔던 타짜인가요? 얘기죠. 예? 타짜인가요? 타짜가 아니고 그 하여간 뭐 신세계라고 하는 아. 영화에 나왔던 그런 멘트. 신세계. 그러니까 지금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예. 아마 제가 보기에 만약에 이게 길어지면 전략을 다시 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제가 약간 조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쉬운 게 뭐냐면 사실 유가 올라가는 거를 엄청 싫어하고 방어를 하려고 했잖아요. 드릴 베이비 드릴. 그걸로 이제 관세를 걸어도 물가가 안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증명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 어떻게 이스라엘을 좀 말릴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왜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나오고 있는 또 음모론이 그래요?
달러를 또 지금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예, 올라왔기 때문에 가장 이제 너무 빠지니까 물론 네. 좋아했지만 네. 약간은 올리고 싶었는데 아. 지금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올라왔다는 거. 이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네요. 복잡하죠. 네. 오늘 또 달러가 3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죠. 찍었기 때문에 네. 약간 올라온 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게 근데 있습니다. 또 예. 말씀하신 상황에서 달러 인덱스를 보니까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왔습니다. 예. 예. 99 올라왔다가 까지. 98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98 까지? 네, 네, 올라왔죠. 97점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금값도 다시 사상 최고치를 또 그렇죠. 트라이를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어쨌든 안전자산 강화가 되는 상황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좀 이어질 거다라고 네. 가정하고 접근하는 게 맞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마 그다에서 일단 지금 보고 있는 맵이 더 중요해 보이는데 네네. 같이 좀 보시게 되면 네. 아까 지수 빠진 것 대비 종목은 많이 안 빠지고 있죠. 지금 이제 보라색이니까 안 빠지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산업재 여기 쪽에 포함된 게 방산주인데 거의 주가 움직임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실시간, 지수 선물을 실시간. 그대로 예, 반영하고 예, 있는 예. 거예요? 실시간이기 오. 때문에 뭐 RTX 그다음에 로스로 구르만 예. 제너럴 다이내믹스까지 별로 움직임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방산주 움직임을 실적에 과연 도움이 된다 치면 거의 도움이 안 되거든요. 예. 단기 호재는. 예. 그래서 일단 주가에 반응이 없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의외로 빅테크는 거의 잘 버티고 있습니다. 현재. 다행이네요. 약보합이니까 예. 다행이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서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본장에서 분명히 떨어질 거는 확실한데, 네. 예, 그러면 뭐 오늘 줍줍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뭐 분할 매수를 시작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고민들을 좀 하실 것 어우, 같거든요. 제가 들은 10년 동안 가장 좋은 질문이었어요. 아, 그래요? 이런 질문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 진짜요? 진짜 뭐 이런 어려운 질문은 건가? 처음인데 예. 여러분들 그냥 우스갯소리죠. 근데 예. 그거에 대한 답을 하나 보여드리면 네. 제가 미리 준비한 건데 네. 현재 지금 그 S&P 500의 평균 EPS가 네. 280까지 올라와 사채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밸류 고밸류가 아니고 실적이 좋아진 거니까 실적, 좋아진 EPS 거고 가, EPS가 280이니까 또 할 말이 없겠죠. 당연히 그러네요. 좋아지는 거고 여러분들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전쟁이 터져갖고 EPS 깎아먹을 요인이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좀 빠지면 유가가 장기화되면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장기화 되면 좋은데 예. 장기화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올 280 EPS 본다 그러면 오히려 빨리 사는 게 맞지 않나 그러네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장기화가 될지 안 될지 사실 모른다.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예, 예. 우리가 어떻게 예상할 수 있고 손 쓸 수 있는 이슈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많은 분들의 선택지가 좀 엇갈릴 것 같기는 한데 예.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요 정도면 이제 조금 이렇게 살짝 그 사보는 것도 참고로 러우 전쟁을 말씀드리면 네네. 그때 이제 그 시장에 대한 회복이 아직 빠진 게 끝난 게 예. 한 달 정도 걸려요. 한 달 정도. 그러니까 별로 한 안 걸려요. 달. 예, 한 달 걸리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러우 전쟁만큼 최근에 컸던 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계속 빠진 게 아니고 옆으로 기는 거 포함 한 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전쟁과 비교가 가능할까 지금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 제가 볼 경험을 치게 되면 그러네요. 예, 예. 사실 러우 전쟁을 다시 돌이켜 보면 그거는 전면전이 일어난 게 맞잖아요. 전면 전이었고 엄청나게 피해가 컸죠 그 예. 당시에. 예. 근데 그것도 우리는 겪었고 겪었고 이겨냈잖아요. 이겨냈죠. 예. 그때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 천연가스가 급폭등하고 맞아요. 농상 폭등했기 때문에 그때 말도 못했거든요. 근데 예. 지금 그거에 비하면 솔직한 얘기로 조금 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은 예, 그 정도까지는 지금은. 아니죠. 예,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대로 일단 지금 EPS를 보게 되면 빠지면 사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죠. 지금은.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이스라엘이 일단 먼저 미사일을 폭격을 한 건 맞고요.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방어 태세에 들어갔어요. 곧 이스라엘 국가와 민간인을 겨냥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예상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상사태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방어적 입장에 들어갈 거고 이란이 공세적으로 갈 텐데 이란이 어떤 선택지를 타격을 하느냐 혹은 이렇게 으르렁만 되다가 마느냐 뭐 여러 가지 선택지를 놓고 이란 입장에서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도 뭐 이란도 내부적으로 맞았는데 뭐 국민들 입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물론 때리면 본인들이 또 크게 보복을 당한다는 걸 알고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뭔가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강도가 이제 앞으로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 강도를 우리가 좀 기다리면서
그 뉴스에 따라서 또 시장이 또 그에 알맞게 움직임을 가져가겠죠. 그래서 일단 하루 정도는 좀 지켜보시는 것도 주말 사이는 좀 지켜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의 선택지를 여러분께 일단 조금씩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그 연구원님께서는 현재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뭐 솔루션에 가까운 뭐 그런 내용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도 해결하지 못한 이 솔루션을 그렇죠. 그래도 이제 제가 솔루션을 투자자분들이 든다는 게, 네, 선택지를 조금 도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저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전쟁이 뭐 장기로 될까라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지금 당장에 또 유가 급등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조심하시고 그쵸. 다음 네. 주부터 상황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조언을 좀 드리면 예전에 혹시 그거 아십니까? 사드 설치? 기억납니다. 아, 네. 그때 당시에 록히드 마틴이 그 주역이었는데 예. 많은 분들이 그 주가 올라간다 많이 예상한 것 같아요. 그랬어요? 설치가 되면. 근데 그때 당시 설치 금액이 총 매출이 5조 원 정도 더 추가되는 건데 네. 여러분들 록히드 마틴이 그러면 5조 원 더 벌어서 주가가 그날 올라갔을까요? 0.1% 올라갔습니다. 0.1%. 예. 제가 이게 뭐 어떤 얘기하는 거냐면 네네. 아마 이제 국내에 보고 있는 방산 조그만 기업들도 아마 이 사태가 끝나면 주가 거의 다시 내려갈 겁니다. 그쵸.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미리 아시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듯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투자에 대한 그 보폭을 바꿀 필요 없다. 그냥 가면 되는 거고요. 그쵸. 진짜 커지면 제가 볼 때 아까 얘기했지만 트럼프와 과잉 전쟁을 용인했을까 싶어요. 저는. 지금 맞아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트럼프가 다 알고 있거든요. 네. 알고 있는데 이걸 건들면 약간 단기 악재 나오는 거 알고 있는데 예. 굳이 했다 그러면 아주 큰 문제기보다는 조그만 문제로 보는 게 아닌가 하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결국에는 트럼프가 아까 뭐 왜 막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이 정도까지는 뭐 본인이 생각하는 시나리오에 있었으니까 그 어느 사실 정도 이 전쟁이 CNN에서 한 달 전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올 것이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알고 있었고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지켜보고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네타냐후는 이게 이제 트럼프 지원이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그거 약간 기다린 거구나. 그럴 수도 있고, 지금 상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굳이 좀 이해하려고 그러면 네. 어차피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된 것도 안 된 것도 아닌 약간 모호성이 있었고 그랬었죠. 네. 그다음에 CPI도 약간 보면 월간이 내려왔지만 또 전년 대비는 또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내려오는 건 잘 모르겠다라고 했고 사실 좀 이렇게 시장이 약간 뭔가 미흡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아쉬운 게 계속 있었어요. 예, 있어갖고 예. 오히려 조금 털고 가는 게 아닌가 제가 볼 예. 때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왜 아쉬웠는지를 이제 뒤늦게 약간 알게 되는 네, 그런 그렇죠. 느낌인 것 네, 같기도 지금은, 하고요. 예. 지금 가장 좀 그 민감하게 움직이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3% 넘게 급락이 좀 나오고 있어요. 11만 달러까지 갔다가 10만 4천 달러까지 좀 내려오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거는 뭐 시장이 일단 변동성을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부사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가 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주말 사이에 약간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매수를 고민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흐름들 한번 체크해 봤고요. 저희는 또 그러면 또 펀더멘털을 따져가면서 어떤 업종을 사야 될까, 종목을 사야 될까 고민을 해야 되겠죠. 키워드 5가지 한번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키워드 첫 번째는요. 5월 경제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나올 만한 지표는 다 나왔어요. 지난주에 고용 나왔고 이번 주에 물가 지표, CPI, PPI 순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듯한 느낌이에요. 네, 어제 그저께였죠. CPI도 나왔고 오늘 예. PPI도 잘 나왔는데요. 예. 하지만 이게 또 전쟁이 남으로써 네. 경제 지표가 또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죠. 예. 네,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월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전년도 대비 2.6%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 부합했습니다. 네. 특히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핵심 PPI도 예상치보다 0.1% 낮아진 수치로 이제 완화된 수치를 보여줬는데요. 네, 이번 CPI, PPI 연준에서 또 금리 인하가 9월에 또 이렇게 점쳐지고 있던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들이 너무 불쌍해요. 기업들이. 기업들이요? 왜요? 이번 PPI는 기업들이 관세를 맞지. 흡수한 게 아닌가 보기 때문에 그걸 끌어안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일각에서 그러더라고요. 예, 예. 아니 왜 관세가 이렇게 들어갔는데도 물가가 안 오를까? 예. 그거에 대해서 딱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지난번에 월마트가 혼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예, 보니까 그거 보고 대부분 다 몸을 사려고 있는 거고 못하는 거죠. 절대 이 기업들은 곰을 찌르지 않습니다. 기업은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 보기 때문에 예. 지금도 보니까 제가 솔직한 얘기로 너무 아주 비굴할 정도까지 이걸 안고 가고 있어요 지금 예, 기업들이. 그러니까 상당히 그렇군요. 조금 뭐 보기에는 잔잔해 보이지만 내배 끓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볼 때는 물가 내려오는 거니까 예. 좋아 보이지만 네. 이게 만약에 하반기가 터지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만약에 도저히 못 끌어안고 그렇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이 촉발시킨 요인이 유가가 만약에 물가 건드려 버리면 네. 그땐 터지겠죠. 같이 터지는 거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약간 지금 되게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 저 오늘 더 좋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아까 유가 보니까는 약간 그런 소지가 좀 있어요. 그러네요. 네. 걱정됩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 항상 이 유가가 그 문제점을 항상 안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한 번씩 터지면 꼭 그게 이제 트리거 도화선이 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계산했던 게 뭐 말씀해주신 대로 물가 내려오고 다 좋게 좋게 가고 있고 트럼프가 막 연준 압박하는데 뭐 진짜 트럼프 말이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유가 때문에 그럼 또 연준이 맞았네. 뭐 이런 생각이 또 네. 들기도 하고요. 그 네. 참고로 제가 이제 물론 다른 얘기인데 그 트럼프의 소셜을 좀 같이 보고 있는데 네네네. 트루 소셜 자체를 보게 되면 현재 지금 올라오는 글이 없어요. 없고 최근 마지막 글이 그 개빈 뉴섬 네. 그 주지사 네. 하고 다투는 내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한 아마 멘트가 나와주면 네. 조금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 없더라고요. 고민하고 있네요. 고민하고 있다고. 뭐라고 싶은 쓸지. 게. 왜냐면 일단은 한 말 쓰는 게 그렇죠. 법이기 때문에 네. 아까 좀 고민하지 않을까 싶다는 거. 음. 올라오겠지만 조만간. 한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 노벨 평화상을 또 원한다라는 노린다는 소문이 목표가 있었는데 그거까지? 어쩌면 이번 전쟁으로 그러네요. 인해서 그러면 또 그럴 수도 있는 충분한 그런 분위기 때문에 내가 이제 다 제압하는 쪽으로. 그럼요. 그러네요. 그 그럴 수도 노벨 평화상에 대한 그런 야심은 또 옛날부터 나왔었습니다. 원래 그랬죠. 그것 때문에 러우 전쟁도 하루 만에 끝내겠다 했는데 네. 하루가 뭡니까 지금 계속 길어지고 있죠. 6개월이 지났죠. 네, 6개월 지났죠. 네. 그래서 요즘 뭐 네. 갑자기 그 김정은과의 어떤 뭐 서신을 계속 전달하고 있다 예, 뭐 그러면서 얘기가 나오던데 어제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 이제 오랜만에 또 경협주 급등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이 사건 때문에 이게 또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하네요. 네. 뭐 그것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이 연준 압박도 사실 했었는데 이게 연준 압박 이제 못하게 된 거 아닙니까, 연구원님? 네. 네. 어쨌든 사실 이 직전에 지금 PPI까지 잘 나오면서 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을 35%에서 30%까지 내렸죠. 낮추기까지 낮췄죠. 했는데 네. 네, 이렇게 또 전쟁이 남으로써 이게 또 어떻게 될지도 지금 네, 조금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나마 제이포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했던 경고가 조금 만든 게 아닌가. 그러게요. 네, 맞고 와, 있죠, 또 지금. 그게 맞았네요. 하여간 이분이 정말 기후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맞으니까 이제 걱정이 더 커지는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이제 아까 저희가 그만큼 어렵게 내렸던 물가 다시 올라올 요인이 나왔기 때문에 예. 진짜 이게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짠 나와갖고 트럼프가 뭔가 전쟁을 종식시킬 만한 예. 내용이 나와주면 다시 또 지지도가 올라가지 안정이 될 않겠습니까? 수도 있죠. 안정될 수 있기 유가 때문에 다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시나리오도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네요. 채팅창에 이제 로스앤젤레스 그 LA 이슈 때문에 네. 노벨상은 뭐 이미 물 건너갔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곳곳에서 지금 파열음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평화상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또 맞긴 하네요. 만약에 그걸 트럼프가 알면 뭐 어차피 못 받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 만약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으면 이제 다 한 거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돈, 입장에서는. 권력, 명예 뭐 다 얻는 다 거죠. 얻는 거죠. 예. 본인의 목표일 텐데 일단 올해만큼은 조금 쉽지 않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멘트 중에는 만약에 금리를 내리면 예. 돈을 엄청 벌 수 있다는 멘트가 나왔던 것 같아요. 200pp 내리면 네. 이게 6천억 달러 버는 네, 건데. 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경기가 이렇게 좋은데 네. 파월이 그렇게 압력 받는다고 금리 내리겠습니까? 글쎄요. 네, 파월이 지금 다음 주에 어쨌든 또 다음 주에 금리 FOMC 결정이 있기 발표가 때문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 얘기하지 네.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말씀드리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게 너무 시나리오가 이렇게 가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꼬이는 상황이 돼서 과연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될지 진짜 말씀하셨던 대로 트루스 소셜에 뭐라도 하나 있었으면은 저희가 좀 힌트로 또 경제 지표랑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발언으로 연준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 구간인 것 같아서 일단 경제 지표는 이렇게 나왔다 정도로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쪽에서 한번 기회를 찾아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요.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 액트가 상원까지 통과를 했네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제가 스테이블코인 서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네네. 네, 이틀 전에 상원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틀 전에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이죠. 지니어스 액트 법안을 68대 30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예. 네, 이 법안은 서클 USDC, 테더 같은 USDT 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법안을 담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트럼프 정부와 상관이 있죠. 긴밀한 그렇죠. 상관이 있죠. 네, 트럼프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가 이번 우선순위에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금방 또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이 또 이것이 또 미국 국채와 또 긴밀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스콧 베센트도 굉장히 크게 밀고 있는데요. 디지털 자산을 성장시키려면 미국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 이 법안에 대한 촉구를 또 했습니다. 네. 뭐 이거에 대해서는 미국도 여야라고 부르나요?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 큰 이견의 여지가 없나 보네요. 이견의 여지가 없고 사실은 이게 스캇 베스트가 미는 이유가 여러분도 아시지만 스테이블 코인에 발행하려고 그러면 자본금이 필요한 자본금 자체가 국채거든요. 그러니까요. 국채이기 때문에 이걸 키워줘야지 국채를 많이 매입한다. 예. 매입하면 여러분 금리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국채 가격 금리가 반대로 움직이는 건 이미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막 사서 모으면 금리가 올라가고 국채값이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금리 떨어지는 거를 스캇 베스트가 원하는 게 아닌가 딱 나오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만약 되면은 금리가 내려가겠죠? 네. 보인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 자체의 흥행이 되게 중요한데 이거에 흥행이 있을까? 왜냐면 이게 너무 안전자산이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매운맛인데 예. 스테이블 코인은 굉장히 순한 맛이거든요. 그럴 수 있죠. 이런 거에 따른 약간 인기가 없을 걸로 한번 고민해 본다. 네, 저는. 우선 이 마지막 법안이 지금 현재 하원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 서명만 있으면 이제 그래요? 스테이블 최초의 규제법이 됩니다. 네, 뭐 당연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서명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규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2025년 5월 말 기준 스테이블 코인의 총 공급량은 2,470억 달러로 전년도 대비 54%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이 쓰네요. 네, 아직까지 뭐 미국의 통화량에서 10% 미만이긴 하지만 그 네네. 속도가 매우 중요하고 또 성장세가 가파른데요. 지금 현재 실제 결제, 송금, 거래 등에서 실물 경제에서도 빠르게 도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비자, 마스터카드 등에서 또 글로벌 결제 인프라 기업들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진짜 스테이블 코인이 진짜 열풍이에요. 미국. 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네. 25년 1분기에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비자 카드 거래량을 넘었습니다. 와, 그 정도예요? 네. 오.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래량이라는 게 이제 비자 카드는 물론 이제 소비한 거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에서 거래소에서 거래된 지금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무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저희 우리나라 동대문에서도 중국과 거래를 할 때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었어요. 뭐 네. 동대문이나 명동 같은 데서 네. 실제로 그거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비자 마스터카드 쪽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망에 넣느냐 맞느냐인데 넣으면 좋은 건데 비자가 좋은 건데 그쵸. 지금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가 커지다 보니까 자체 결제망을 구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답니다. 그러면 또 비자 마스터카드 또 경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 약간 다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했듯이 스테이블 코인의 중요한 부분이 물론 이제 안정성인데 그 법안에 보니까 과대 광고 금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얘기하면서 막 번다 네. 못하게 하는 건데 네. 근데 그걸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과대 광고를 막고 이게 정말 안전 자산의 어떤 지위를 만들어주면 아까 얘기했지만 굳이 국채 달러 하듯이 할까? 예. 너무 너무 안전한데 예. 약간의 좀 투기성이 있어야 되는 투기성이 전혀 없는 그런 자산이 아닌가 제가 볼 때는.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니어 액트 법안 내용을 보면 네, 연방 정부 관리하에 일부 비금융 기업에서도 자체 코인을 발행이 가능하도록도 그 법안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관리를 하겠지만 또 어떤 기업이든 그 수준만 된다면 또 발행을 할 수가 있는 또 여러 가지 상대적인 또 여러 가지 법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되게 이상한 개념이기는 한 거예요. 원래는 이제 코인 가상화폐라는 게 그 각 나라의 어떤 통제를 벗어나자라는 관점에서 출발을 한 거잖아요.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그렇죠. 근데 막상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에는 달러랑 패깅을 시켜서 이제 국채를 꼭 갖고 있어야만 보증금으로 준비를 해야만 이게 융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부사장님 말씀이 그건 거죠.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했지만 과연 진짜 전 세계 시민들이 국민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시장에서 선택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 아직까지는 물음표가 좀 달릴 수 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베센트 장관이랑 묘수를 선택한 것 같긴 하지만 근데 또 그게 영향력이 의외로 시장에서는 선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그 국채를 사는 것 때문에 네. 장려할 것 같아요. 네, 장려할 그렇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밀기는 밀겠죠, 계속. 스테이블 코인 발행 쪽쪽 국채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당연히 밀 것 같고 당연히 많이 사면 금리가 떨어지는 거니까 당연해 보이는데 네. 스카 베스트가 얘기하고 있는 2조 달러까지 살까는 잘 모르겠다 말씀드리죠. 네, 네. 지금 글로벌 기업 뭐 비자, 마스터카드, 소니와 또 핀테크나 플랫폼 기업 뭐 메타, JD.com 예, 이런 곳에서 지금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하니까 각 기업에서도 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또 지금은 뭐 테더 그리고 서클 테더, 예, 예, 그렇죠. 이런 기업들이 가장 1, 2등을 다투고 있지만 또 앞으로의 미래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바로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네. 해방의 날 2.0 90일 유예 만료 임박. 아, 또 어느새 벌써 이렇게 됐어요? 네, 지금 제2의 해방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아, 진짜 해방의 날. 이게 원래 좋은 의미인데 이거 별로 안 좋아요, 네, 기분이. 네, 지금 뭐 7월 9일로 지금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 가능성을 지금 점쳐주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을 또 예측하는 거 쉽지 않지만 또 예. 여러 시나리오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겠지만 첫 번째는 추가 기한 연장입니다. 네,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 유예가 지금 재차 연장될 가능성인데요. 뭐 트럼프 대통령과 베센트 재무장관이 모두 기한 연장에 대한 가능성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베센트 장관은 만약에 우리랑 잘 협의를 한다면 그쵸. 18개국 주요 무역 파트너에서는 선의 협상 중에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뭐 부분적 합의? 세부가 강행? 요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네, 뭐 부분적 합의는 뭐 영국과 같은 관계인데요. 예. 네,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뭐 제한적으로 합의를 하면서 뭐 지금의 뭐 기본의 관세 10% 유지하면서 그 이상의 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세 개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베센트는 네. 선의가 있으면 좀 밀어주고 네. 트럼프는 안 되고 네. 약간의 그 트럼프는 네, 같이 또 합의를 했다가 또 어저께는 그러니까 또 또안 했- 굉장히 뭐. 강경하게 또 돌아섰더라고요. 난 자꾸 이렇게 발이 바뀌어갖고 맞아요. 잘 모르겠고 네. 한 가지만 여러분들 저도 지금 알았는데 이 화면 보시면요 예. 트럼프 생일이 내일이네요. 아, 그래요? 여기 화면 잡으시면 좋아요를 눌러야 되나요? 6월 14일 날 여기인데 사실은 뭐 생일 앞두고 오늘 뭐 좀 뭐 전쟁이 나보려고 생일 뭐 축하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이런 거를 원래 이제 시진핑가 생일 때 뭐 하려고 했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아. 원래 되게 좋아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생일이 하루 차이라면서요? 그래서 일단 같이 나오는데 예. 그렇게 이거를 판을 어그릴 만한 그러네요. 일이 있을까 좀 말씀드리는 거죠. 이것도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뭐 하나 더 말씀을 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선의로 추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국가는 한 18개국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요. 합니다. 그- 우리가 알 수 있는 국가겠죠. 우리나라도 포함되고 포함돼 있고, 있죠. 네. 네. 그리고 부분적으로 지금 합의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대부분의 국가인데요. 130개국 국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거의 다네요. 네. 130개랑 합의안 만들려면 지금 한 2달 동안 영국이랑 하나 만들었는데 130개면은 260개월이 걸리겠네요. 뭐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연장하거나 뭐 계속 부분적 그래서 합의하거나. 아마 리마인드 레터를 보냈다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하라고 해서 아마 조만간 받은 다음에 각국이 좀 성의를 보이면
아까 18개국이요? 더 네. 증가하겠죠, 늘어나겠죠.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기분이 안 좋으면 네. 관세 부과를 아, 할 수 그렇죠. 있다라는. 네, 그것도 있었죠. 예. 예, 기분 상해죄로 우리가 또 관세를 또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예, 참 참고할 그 시나리오가 많네요. 그래도 설마 트럼프도 사람인데 이러다가 말겠지. 타코잖아요, 타코. 네. 타코만 기다리고 있을 따름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키워드는요. 보잉이 또 돌발 악재를 맞이했어요.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무려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충격적인 사고가 있었죠. 네, 이것도 어제 장 시작 직전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맞아요. 어제 보잉 최신기 드림라이너가 추락 사고가 있었는데요. 아직 뭐 추락 사고 원인은 불명확합니다. 뭐 기계적 결함이나 아니면 조종사의 오류도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전문가들에서는 뭐 제조 결함보다는 조종실 내 인간 오류로 지금 뭐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네. 하지만 또 보잉이 계속 지속적으로 안전 관리 문제나 품질의 문제가 그러니까요. 있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부실 관리에 대해서 이슈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787기잖아요. 네. 787기는 아직까지 사고가 없었대요. 그래서 뭐 이거 기체 결함은 아닐 것이다라고 하지만 근데 787 말고 보잉을 얘기하면 보잉은 사고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787도 결함이 지금까지 없었지만 이번에 나온 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주가로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예. 나름 보잉이 이번 그 관세 협상 상당히 수혜주였거든요. 그렇죠. 수혜주였고 주가 많이 올라왔는데 네. 이게 한번 이런 사고 나면 주가가 힘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애쓴 것만큼 한 번에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일 거고 아마 뒤에 또 후폭풍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라고 보는 건데 정말 아까운 게 조금만 더 갔으면 네. 추세가 바뀔 뻔했는데 다 주저앉았다 지금 보잉 주가가. 그렇군요. 약간 그렇게 좀 보이죠 지금. 주가라는 게 참 그래요. 네, 네. 지금 계속 며칠 동안 계속 사상 계속 최고가를 갈 네, 뻔했죠. 지금 상승을 네. 하고 있었긴 하고 그랬군요. 있는 네. 상황이었었는데 이번 사고로 지금 다시 한번 보잉의 또 신뢰도가 또 피해가 갈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보잉 787이 지금 1,100대가 지금 전 세계에서 운행 중이라고 그래요. 합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이 드림라이너가 매우 강력한 안전 기록을 또 보유하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네, 이 뭐 비행기 자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지만 지금 보잉 이 사고로 인해서 지금 여러 공급망들이 지금 영향을 받았습니다. 뭐 GE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잉의 엔진을 공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동체를 제작하고 있는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즈도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채팅창에서 참 남일 같지가 않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 이 비행기 사고는 너무 무서워요. 한번 이렇게 사고가 크게 터지면 진짜 생존자가 거의 희박하니까요. 근데 또 한 명 생존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진짜로. 네. 한 분 정도. 예. 예. 이제 이렇게 비행기 사고가 나니까 네. 저희가 이제 앞으로 비행기를 탈 때 그러네. 어떤 비행기를 타는지를 판명을 알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혹시나 내 진짜로. 보잉에 워낙 사고가 많았으니까 네. 내가 지금 어떤 비행기를 타고 있는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행기 사고가 가장 적은 사고를 내는 그렇다곤 하더라고요. 그런 네. 교통 수단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근데 또 사고가 한 번 나면 이렇게 예, 대형 사고가 크죠. 되다 예, 크죠. 보니까 예, 그런 데 좀 많은 걸립니다. 분들이 예. 좀 참사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보잉 어떻게 보면은 주가 측면에서는 잘 가고 있었는데 또 다른 주주분 이런- 많으신데요. 지금 주주분 되게 많은데 맞아요. 수억 개 많은데 이번에 너무 안타까웠어 진짜. 예, 잘 그러니까요. 나가다 걸려갖고. 또 돌발 악재가 발생하고 말았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공급망에 관련된 주가도 흔들렸지만 어저께 RTX, 롤스로이스 이런 전체적으로 지금 관련 주가들이 모두가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다 같이 단기적 충격을 받고 악영향을 있습니다. 받았군요. 네. 과연 그런 종목들이 또 오늘의 이 전쟁 이슈는 또 어떻게 좋아할까 또 궁금하기는 하네요. 일단은 주말 사이에 주가의 흐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요. 저는 이것도 좀 궁금했어요. 어도비. 아니, 실적 좋았던 것 같은데 네. 주가가 왜 그랬죠? 네,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기도 했고 전망도 꽤 좋았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어닝콜에서도 CEO 발언도 좋았습니다. 예. 나중에 핵심으로 이제 확장을 하고 있다, 시장을 확장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 하지만 좀 시장에서는 지금 어도비가 빅테크, AI 같은 뭐 챗GPT나 구글과 경쟁을 하면서 그걸 못 넘는다. 네, AI 관련된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의문성이 커지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챗GPT나 구글 같은 경우에는 무료 기반에 우선 지금 그 사용을 할 수가 있긴 한데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구독 기반이다 보니 잠식을 당할 거라고 네, 보는 거구나.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약간 좀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 어도비는 네. 약간의 그 시장에서 지금 약간 그 과도기 넘어가는 상황인데 혹시 여러분들 그 지브리 네. 한 적 있으십니까? 지브리? 그쵸, 많죠. 요즘 유행이었잖아요. 챗GPT. 지브리 네.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어도비 걱정하시는데 지브리는 내가 혼자 보는 그림이고 네. 만약 어떤 기업이 영상 만든다 그러면 이미지 영상을 그냥 만들까요? 그건 아니죠. 아직까지는. 지금 파이어플라이 가지 않으면 법적으로 다 걸리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 지금 이제 자꾸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우려가 큰 거니까 우려가 뭐냐면 AI가 만들어 주니까 그렇죠. 매출 줄 거라 보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기업들은 여기 있습니다. 아직 쓰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이런 생각이 좀 바뀌면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가 빠질 때 사는 게 맞다 어도비는 라고 말씀드리고 지금은 얘기 안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AI가 만든 그 이미지에 대해서 법적인 제한이 많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나오면 아마 그 그림들 막 못 쓸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기업들은 어도비 쓴다는 거 기억하시면 오늘 주가 빨리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저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네. 어도비는 올해 들어서 주가가 약 7% 하락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적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최근 몇 분기 동안은 약간 단기적인 악재가 있지 않을까 맞아요, 부분도 맞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실적이 좋다고 다 가진 못하네요. 이렇게 시장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 네. 설득이 조금 어도비 입장에서는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실적 좋으면 빛이 나는 경우는 분명히 보고 있으니까 어도비가 오히려 하락할 때마다 좀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로도 후보로 언급을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저희는 오랜만에 또 맛있는 미국 주식 보러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맛있는 미국 주식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은 스타벅스입니다. 네, 저희 다 한 번씩 뭐 자주 가시죠.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가시는데요. 네. 몇 번까지 못 갔는데. 쿠폰 있으면 주세요. 그러게요. 뭐 아, 많으신가 그런가 보네요. 제가 예, 예. 그러면 오늘 끝나고 좋습니다. 한 번에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저희 작년에 좀 아픈 손가락이었죠. 주가가 계속 하락을 했었는데요. 맞아요. 네, 이번에 스타벅스가 조금 그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작년에 치폴레 CEO를 갑자기 또 영업을 하면서 대대적인 전략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백투더 스타벅스 뭐 이런 전략을 주고 있으면서 약간 시장에서도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AI가 들어갔네요. 네, 지금 AI 지금 이제 스타벅스의 지금 바리스타 분들이 원래 굉장히 피곤하다라는 그런 악재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저희가 스타벅스 주문했었을 때 여러 가지 주문들이 굉장히 세부적이고 그렇죠, 디테일하게 그렇죠. 하잖아요. 네. 뭐 두유 빼주시고 우유로 넣어주시고 막 이런. 맞네. 커스터마이징이 좀 심하죠. 네, 커스터마이징이 심해서 그 스타벅스가 하락을 하는데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원인 분석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런 부분을 또 바꾸고 또 그런 부분을 또 바꾸기 위해서 지금 바리스타 뭐 지원을 위한 생성형 AI를 또 지원을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둘둘 얘기하면 못 들어 하는군요. 이제 둘둘둘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옛날에 커피 프리마 네, 이거요. 둘둘둘. 이제 AI가 그런 거 다 알아서 해주겠죠. 네. 좋습니다. 안 그래도 또 지금 또 불확실성이 커진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네. 이런 스타벅스 같은 종목들은 사실 그 영향은 크지 않잖아요.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건 별로 없고 네. 없고 아마 이번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미현지에서는 지금 화장실도 이용 못하게 네, 해갖고 아까 얘기했지만 뭔가 좀 다시 본연의 자세 돌아가는 거 모습 보여주니까 주가는 올라오고 있는데 다만 이제 보시면 차트 보시면 예, 지금 200에서 딱 붙어 있는 그러네요.
그런 모습 때문에 이걸 뚫고 올라오면 좋은데 그러니까요. 걸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예. 네,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최근 실적도 좋았습니다. 뭐 서프라이즈 실적은 아니었지만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하면서 CEO가 영입을 하면서 그런 효과가 또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뭐 아까 금방 또 AI를 도입하면서 인건비 증가나 구조조정 비용에 대해서 또 이런 효율적으로 또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또 따라서 또 월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네, 가속화 성장 기대를 반영을 할 수 있다 AI 도입으로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또 비중 확대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뭐 채팅창에서 와, 스타벅스 치킨 샌드위치 단백질 많아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더치브로스가 요즘 공격적으로 영업을 한다고 맞아요. 예, 뭐 요 얘기도 맞아요. 하시는데 더치브로스. 그러니까 이런 그 경쟁 상대가 많아지니까 또 AI를 좀 더 선제적으로 도입한 게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매장 효율화가 가장 그쵸? 중요할 것 예, 같습니다. 진짜로 뭐 스타벅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커피 만드는 회사니까 이게 뭐 진짜 전문성을 다른 데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지켜온 그 영업력이 있고 그걸 또 계속 지켜내기 위해서 좀 선제적인 AI 투자를 한 것 같으니까 여기에 한번 점수를 줘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오늘장 투자 전략. 오늘장 전략이 있나요, 부사장님? 전략이라기보다는 네. 약간 예언합니다. S&P 500 하락 마이너스 1% 이하라고 오, 말씀드립니다. 타셨나요? 탄 게 아니고 제가 그동안 경험을 0점 몇 퍼센트 수준으로 막을 것이다라는 거죠. 하락한다라고 오. 말씀드리고 만약 틀리면 네. 제가 월요일날 더 방송 열심히 하는 말씀드립니다. 예. 네. 예. 일단 지금의 아까 보셨던 그 지수 선물이 예. 다 1% 이상이었거든요. 이상이었죠. 예, 예. 근데 이게 지수 선물의 상황일 뿐이지 본장 들어가면 또 바뀔 수 있다. 바뀐다고 봅니다. 이게 또 뭐 명확하게 지금 근거를 제시하기 좀 그렇지만 보셨던 그 역사적인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걸 기반한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 많이 고민하고 얘기한 거니까 한번 그렇죠. 잘 보시고요. 예. 또 월요일날 결과 나오는 거니까 예. 결과에 따른 혼나겠습니다. 틀리면.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연구원님은 어떤 얘기 준비하셨나요? 네, 다음 주는 파월의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아, 드는데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지금 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또 파월한테 멍청이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차기 그 연준 의장에 대해서도 스콧 벤센트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파월이 다음 주에 어떤 말을 할지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파월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사실 파월이 못 들은 척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블랙아웃 기간이라서. 예,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궁금한 파월의 의중을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FOMC가 있으니까 그때 또 이제 점도표도 나오는 시간이잖아요. 6월 FOMC다 보니까 그때 우리가 앞으로 다시 투자 전략을 하반기 투자 전략을 한번 잘 정리해 보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아무쪼록 다들 깜짝 놀라셨을 텐데 주말 사이에 잘 수습되기를 기대하면서 주말 푹 쉬시고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에 또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도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